금요일 저녁, 갑자기 잡혀있던 약속이 취소됐을 때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꼬리가 올라간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불금을 버리다니 지루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구원이죠. 왜 누구는 밖에서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고 왜 우리는 오직 집에서만 에너지가 채워질까요? 이건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즉 신경계의 배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에너지가 왜 집에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당신의 뇌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풀파워를 발휘하는 놀라운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를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외향적인 친구들에게 세상은 아주 커다란 충전기와 같아요. 시끌벅적한 소리, 친구들과의 수다, 북적거리는 장소에서 에너지를 팍팍 얻고 힘을 내죠. 반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만남이 아무리 즐거워도 배터리를 조금씩 소모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집은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충전기예요. 고요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배터리가 다시 차오르기 때문이죠. 심리학에는 최적 각성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기분이 딱 좋다고 느끼는 자극의 양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를 라디오 볼륨 다이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볼륨이 원래부터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 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볼륨이 올라가면서 적당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볼륨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조용한 집이 볼륨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계의 배선이 그렇게 만들어진 생물학적 차이일 뿐입니다. 내 몸에 맞는 볼륨을 찾아가는 지능적인 에너지 운용 전략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 뇌는 혼자일 때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을 낮은 자극 선호도라고 불러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밖의 세상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죠. 모르는 사람의 큰 목소리, 갑작스러운 소음, 내가 원하지 않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수많은 사회적 레이더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연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는 이 사회적 레이더를 끌 수 있고 조명, 소리, 분위기를 모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남은 모든 에너지는 전두엽의 고차원적인 사고, 즉 창의성과 문제 해결로 쏟아집니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런 통제권은 단순히 편안한 수준을 넘어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에만 있는 사람에 대해 오해를 하지만 집에 있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뇌는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비로소 가동됩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문제를 무의식 속에서 정리하며 최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집에서 멍 때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아주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집은 사실 거대한 창의력 공장이었던 겁니다. 고요한 나의 장소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길 때 우리 뇌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뛰어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 능력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모임 장소보다 조용한 내 방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이유는 뇌가 외부 자극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만의 멋진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창의력, 공장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을 두고 사람들은 종종 도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능동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잃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좋아하는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집이 좋아서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채워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이 생긴다면 아주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이유로 집에 머뭅니다. 사회 불안, 과거의 트라우마,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우울증. 그들에게 집은 피난처이자 동시에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건 당신을 채워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가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인가요? 이 차이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평화고 다른 하나는 회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집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거실 소파 위에 가장 좋아하는 자리, 해질녘, 방안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 이런 일상의 작은 의식들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치는 소중한 순간들을 그들은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낮은 자극 선호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가 충분히 풍요로우니까요. 세상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보여주기를 멋지다고 말하죠. SNS 인플루언서들, 화려한 모인 사진들, 최고의 삶을 살라는 문화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당신은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삶의 깊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당신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집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큰 창의력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집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깊이 있는 심리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집을 좋아한다는 건 창의력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